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이 RESP랑 REQ랑 RESP 쓰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뭘 도입할 거냐면 RQ를 도입할 겁니다. RQ. 자, 그 전에 RQ가 일단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다뤄야 할 게 여기 HTTP 서블 리퀘스트랑 이 녀석과 이 리스폰스라는 녀석을 같이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얘를 써야 되고 어쩔 때는 얘를 써야 되는데 뭐 여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뭐 라이터도 있고 뭐 세션도 있고 뭐 있어요. 이거를 되게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요청을 해요. 뭐 이렇게 뭐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요청을 한다고 할게요. 요청. 그다음에 여기 응답을 해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요. 단순히 이렇게 보면 요청과 요청 객체가 있고 응답 객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뭔가가 있습니다. 이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막 다 이걸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쓰기가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자주 해야 한다면 차라리 걔네들을 통합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 하나 만들고 이 녀석이랑 통신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묶어서 객체로 만들고 여기에는 이제 조금 편리하고 쉬운 기능들을 넣어서 얘를 사용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사용해도 되고 걔를 조금 편리하게 만든 버전을 써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RQ를 도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드는 게 정말 힘들다 하신 분들은 그냥 저랑 똑같이 만드세요. 저랑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만들고 나서 패키지는 정리를 할 거니까 여기다가 RQ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RQ한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줄 겁니다. public RQ한테 자 얘는 HTTP 서블 리퀘스트 얘는 REQ고 그다음에 HTTP 서블 리스포트 RESP 이름을 쉽게 짓는 거예요. 리퀘스트라 짓는 것보다 REQ라고 짓는 게 좀 짧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private final HTTP 서블 리퀘스트 RESP 이렇게 여기다가 여러분들 파이널 붙였으면 반드시 개를 이루어진 생성자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REQ 이런 식으로 this RESP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요거 없으면 Alt 인서트 누른 다음에 컨스트럭트 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어차피 한꺼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파이널을 붙은 거는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몇 가지를 좀 추가를 해줄게요. public int get int 파람이라 해가지고 스트링 파람 네임 적어주시고 int default value 적어주시고 자 string value 얘는 REQ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get parameter. 원래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 2 수업 들었던 분들은 이걸 일일이 구해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사실 끝납니다. 근데 값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가 널이다. 스트링으로 받으면 무조건 널이죠. 얘는 널이다 하면 return default valu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러면 이제 널을 리턴하는 걸 얘가 어떻게 하냐. 그죠? 궁금할 수 있잖아요. 얘가 도대체 뭐 널을 리턴하는지 뭘 리턴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요거 있죠. 요거 자카르타 요거 서브 리퀘스트 요거를 복사를 해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하니까 어떻게 봐야겠어요? 뭐 이렇게 이거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실제 문서란 말이에요. 실제 공식 문서. 그러면 쭉 내려보면
이 녀석이 어떤 걸 리턴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쿠키 get 파라미터 get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이거잖아요. 그러면 찾아보면 return the http 서블릿 웹핑 뭐시기 하면서 invoke the 나오나? 아니면 여기다가 얘가 리턴 타입이 있을 텐데 뭐 안 나오면 http 서블 리퀘스트 리턴 타입 이렇게 써볼까요? 그렇죠. 리턴 널 여기 always 이제 리턴 널 해가지고 널 리턴한다 하거든요. 지금 공식 문서에 어디인지 잘 못 찾아가지고 해본 건데 여튼간에 리턴을 기본적으로 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못 받으면 기본적으로 널이 리턴이 돼요. 그래 찾아볼까요? 아까 공식 문서 다시 찾아볼게요. get 파라미터 찾으면 되겠죠. get 파라미터 요거 있는데 클릭해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리턴 보면 리턴 더 밸류 리퀘스트 파라미터 여기 스트링 올 널 나오죠? 그러면 널 리턴한다고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찾고 나서 그러면 얘는 리턴을 할 때 어쨌든 이게 REQ 자체가 스트링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줄 때는 어떻게 줘야겠어요? 이 밸류 자체를 얘는 인트니까 인티저 파스인트 형변환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겠죠. 이렇게까지만 하면 약간 부족합니다. 고객이 어떻게 입력할 수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도 고객이 입력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99 단 한 다음에 단은 뭐 4단이라고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외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멈춰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자, 여기서 그냥 리턴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잘못 입력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트라이 캐치 해주면 되겠죠. 트라이 캐치 자, 트라이 캐치 먼저 아시죠? 여기다 이제 그러니까 얘가 리턴 값이 잘못되면 넘버 포맷 이스션이라는 예외 규정이 나오는데 그거는 해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보면서 이때는 실패했을 때 프로그램 터지는 게 아니라 디폴트 밸류 넘겨주게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사실 뭐 여기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트라이 캐치 하게 되면 뭔지 아시죠? 요게 이제 제대로 입력이 됐다 하면 요걸 리턴 해주고 그게 아니다. 그럼 프로그램 터지는 게 아니라 넘버 포맷 리셉션이라는 오류가 터지는데 요거 그냥 리턴 디폴트 밸류 넘겨주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좀 더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public void append body라 해가지고 요것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append body는 뭐예요? 얘는 아까 우리가 길게 썼던 거 길게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거죠. 자, 얘는 RSP get writer에서 가져온 다음에 append str 해주면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빨간 줄 그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빨간 줄 긋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누르면 해결책을 해줘요. add exception to method signature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해주던가 아니면 뭐 surround try catch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걸어주면 하면 돼요. 아까 봤던 요런 거는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아니다.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얘부터. 그러니까 런타임 섹션은 이렇게 나오면 원래는 이렇게 에러가 뜨면서 프로그램 바로 꺼지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지나가게 할 거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건 선택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두 개 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뭐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또 뭐도 써줄까요? 아까 우리 한글 관련된 코 이거 있죠? 요것도 생성자 만들어줄 때 이렇게 써줄게요. 자, 이것도 이제 오류나죠. 트라이 캐치 쓰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트라이 캐치 이렇게 써주면 사실 끝나요. 트라이 캐치로 뭐 안 감싸도 되고 감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몇몇 녀석들은 이게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인텔리제이 아이디가 알아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요거 설명 안 드렸죠. 요 add exception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나는 조심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조심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냥 트라이 캐치로 감싸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도 이제 굳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써줄 필요가 없죠. 그죠? 어, 여기다가 IQ IQ 이건 있어야겠다. IQ는 new IQ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IQ get into 파람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갖고 왔던 단 그러면 디폴트 밸류는 9로 할까요 그냥?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쓸 필요 없고 RQ에서 get into 파람 해가지고 리미트 받아오시면 되고 얘도 기본적으로 9 넘겨주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아까 길게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길게 안 써도 되고 RQ 한 다음에 append body 이렇게만 써줘도 됩니다. 이렇게 됐죠? 굉장히 짧아지지 않나요? 언제 라이터까지 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 굉장히 편하게 적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넣어야죠. REQ랑 RESP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는 이제 안 넣게 되면 오류 났었는데 이제는 오류가 안 날 겁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일단 디폴트 밸류는 9 넣어 넣기로 했기 때문에 3만 입력해도 9단 나와요. 이제 그죠? 원래는 리미트까지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리미트 안 넣어도 이렇게 디폴트 밸류 넣어주는 거죠. 제가 3단만 쓰면 어차피 디폴트 밸류로 9 넘겨주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3 이런 식으로 뭐 이거 디폴트 밸류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뭐 9가 들어오면 9가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아니다. 이렇게 해줄까요?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겠다. 자, 이건 뭐 나중에 프로그램 실제로 작성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자 리미트도 제가 리미트도 뭐 입력 안 해보면 당연히 뭐 9단 나오는 거고 3 입력하면 3단까지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RQ를 도입해서 굉장히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Q 도입 됐습니다.